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양한 전망들과 그리고 알트코인의 시세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한번 볼 건데요. 비트코인 차트에서 나온 연봉입니다. 1년치 캔들을 이제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흐름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1시간 봉, 4시간 봉, 이걸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실 텐데, 이걸 보시면 확연히 좀 다른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이 1년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계속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녹색으로 이게 양봉이고 이게 이제 음봉이겠죠. 근데 실제 상승, 그러니까 시작 전보다 상승했을 때가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는 건데요. 지금 양봉이 계속 있었고 음봉이 딱 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가보다 끝날 때 그리고 연말에 떨어진 경우가 딱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는 시작할 때 연초에 비해서 연말에 대부분이 상승을 했었고, 올해도 연초보다는 연말이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전체적으로는 시세가 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상승을 보자면 2011년도가 1468%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2012년도가 189%, 그리고 2013년도가 5429%, 그리고 2014년도 그때가 이제 약세장이었죠. 가장 크게 이제 또 하락하는 지점이기도 했는데 연말까지 56%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34%가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5%, 그리고 2017년도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죠. 1335% 최근에. 그리고 2018년도 마이너스 73%가 하락을 했습니다. 1년으로 치자면 이때가 가장 많이 또 하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딱 1년에 맞추어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연초에 비해서 지금 연말을 대비해보자면 지금 98%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세를 계속 나타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최저점이 2011년도 0.29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4달러, 2013년도 13달러, 그리고 2014년도 275, 그리고 152, 351, 751, 3129, 그리고 3322달러로 저점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트렌드는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은 상승 패턴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그 흐름은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봐왔던 그 반감기, 지금 3번째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2020년도 5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어떤 가격 흐름들을 보일지, 이걸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출렁거림에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할 텐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확연히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 마음을 좀 닫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비트코인 UB
암호화폐 트레이더 유비가 트위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여전히 매수 롱 구간에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숏, 그러니까 매도 구간으로 고점으로 반등한 후에 조정될 8,000에서 8,200달러 사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낙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스윙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서 위쪽으로 7,550달러 선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8,000달러 선까지 이 위쪽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시세 흐름 7,348달러 선에 위치해 있고요. 바닥 지점 7,200달러 선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흐름이 7,400달러 선을 다시 깨고 이 저항선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정하느냐, 지금 많이 주목이 되는 가운데 있고요. 어디로 튈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한쪽 방향으로 이 위쪽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플랜 B의 분석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플랜 B도 전체적인 그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향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 모델은 이제 자주 나왔던 모델이고, 이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던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 예측한 가격대와 정말 흡사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지가 돼서 이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데, 플랜 B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2배로 이제 증가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채굴량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반감기니까 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채굴에 대한 비용도 증가를 할 것이고, 그 비용 증가분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다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반감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분분합니다. 우선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높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측과 그게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측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조시 레이거의 분석인데요. 이 조시 레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선으로 그 내려오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7,150달러 선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이 컨트롤 그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깨지는 것들이 나온다면 6,000달러대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져졌기 때문에 이 포인트 7,150달러 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니 모는 비트코인 차트는 하락 패턴인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분석이고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이징 웨지라고 해서 상승 쐐기형이죠. 위쪽으로 이렇게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로 가격이 되면 보통은 이 가격이 모아지다가 이 하락 쪽으로 그 하락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다들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쐐기형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상승 쐐기형이 이제 완성이 될지 단기적으로, 아니면 여기에서 가격을 완성시켜서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부진 속에서 이더리움 리플 가격의 전망은 이라는 기사인데, 지금 알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 149달러 선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였고, 암호화폐 미디어 뉴스 BTC는 이더리움 가격은 현재 152달러 부근에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중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158달러 선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저항선이죠. 다만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인 H샤카는 최근 트윗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단기적으로 150달러에 머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닉 파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현재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는 시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적십자 재난 빈곤 지역에 블록체인 화폐를 지원키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국가적 구호단체인 적십자가 구호활동 개선과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서 블록체인 화폐 활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덴마크, 케냐 적십자사는 재난 및 빈곤 지역의 현금 바우처 대신에 블록체인 화폐를 지원을 위한 2개년 계획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십자는 본래 이제 전쟁 부상병 구호를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이후 포로 민간인, 이재민고, 의료봉사 등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재난 및 빈곤 지역에서 연간 10억 달러를 현금이나 바우처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환인 블록체인 지역화폐 솔루션을 케냐와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범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 또는 구호 활동에서 받은 크레딧을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해서 지역 거래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적십자사에서 2년 동안 이용자가 3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이제 기부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지금 잘 사용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적십자사 대표는 케냐의 유명 모바일 송금 시스템인 엠페사와 유사하나 지역 화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컨설턴트 파울라 길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구호 활동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부자가 이제 전달을 할 때 그 전달 내역들이 이제 데이터가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실제 자금 운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당연히 기부를 하는 부분에서도 신뢰를 갖고 이제 기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전문가 중 블록체인 이용해서 사회 통제 강화할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욕성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지금 무론핑 중국과학원 혁신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치안, 대중교통, 범죄 조사, 그리고 반부패 운동 등에서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통치와 기술의 통합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공무원의 행위가 기록에 남게 되면서 부패가 사라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시주석의 통제도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신원 확인의 안면 인식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등 신기술을 이제 사회 통제에 활용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동통신 업체가 신규 이용자에 대해서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전날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 이 신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얼굴까지 이제 스캔을 해서 그걸 보관하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이제 그 한눈에 알 수 있게 추적하기가 아주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사회 통제를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통제용으로 또 사용되는 이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는 조금 이런 부분을 보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당국 움직임에 몸 낮춘다 라이센스 도입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비트소다 그리고 아크덱스 같은 거래소들이 운영을 종료하고 있고, 후오비나 OKX 등 기술 개발 사업으로 또 이런 거래소들은 눈을 돌리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또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소가 이제 기습을 받고 단속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래소 자체들이 대부분 이제 단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에 백기투항을 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엄격해지는 규제에 중국 정부가 곧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자체는 지금 계속 이 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단속하고 암호화폐 자체를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를 통제를 해놔야지 나중에 CBDC를 발행하더라도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는 많이 걸림돌이 되겠죠. 중국에 지금 통제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지금 단속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후에 지켜봐야 되겠죠. 내년에 이제 중국의 CBDC가 발행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벡트의 CEO 켈리 레플러가 미 조지아주 상원 의원에 지명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IC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의 경영진이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후보로 거론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벡트 CEO 켈리 레플러를 주 상원의원에 임명할 계획을 보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상원에서 이제 활동해온 조니 아이잭슨이 조지아 공화당 의원은 이번 연말 건강상의 이유로 정계를 은퇴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이제 이 공석이 된 자리를 켈리 레플러가 자리를 갈 것으로 지금 이제 지명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임명이 된 건 아니고요. 임명을 지금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이걸 좀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서는 자신이 이제 좀 원하는 인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켈리 레플러를 앉히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벡트의 CEO잖아요, 켈리 레플러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들이 이쪽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상원의원에 임명이 된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훈 의원까지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카카오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그라운드 X 블록체인 연구소 헥슬런트와 공동 개발한 개인 키 관리 시스템을 태양광 발전 분야에 시범 적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의 3사는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데이터 통합 플랫폼 업체인 레디와의 거래 플랫폼을 적용했고, 이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 정보를 검증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해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 전력 시스템과 같이 키 관리 시스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산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은행에서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산업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은행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블록체인을 지금 활용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 블록체인 키 시스템들을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나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블록체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